거제 흉기 난동범이 좀 전에 근래 투신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제 거제도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45살의 이 사람은 흉기를 휘둘러 갖고 사람을 숨지게 한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20층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7시간째, 그러니까 9시부터 좀 전까지죠. 17시간? 뭐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밤새 대치를 했습니다. 어제 2시 좀 지나서 그 사람을 찌르고 옥상으로 달아났는데요. 그 찔린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이 사람은 옥상 20층 난간에 기대한 채 투신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혼한 전처하고 통화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대치를 시작했는데요. 경찰은 커피, 담배, 점퍼들을 전달하면서 자수를 설득 계속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건의 경우는 지방청에 위기협상팀이 있습니다. 리스크 요원들이 있고 또 이제 프로파일러들도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매뉴얼은 소방서는 자살방지 매트리스를 주변에 까는데 사실 이것은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살방지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한 15층 아래나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그 이상이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수직으로 낙하하게 되면은 그 바람이라든가 중간에 있는 구조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정확히 어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전체적으로 넓게 깔지 않는 한, 근데 지금 소방서에서 자살방지 매트리스를 깔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넓게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효과가 없는 거죠. 요즘같이 고층 20층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라든가 건물들이 많은 거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니야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자살방지 매트리스로 이 정중앙으로 떨어지지 않고 모서리나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목이나 허리가 부러져 갖고 절명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사실 효과가 없는 거죠,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더 비싸거나 아니면 더 큰 거를 빠른 시간에 전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여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은 실제로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안산에서 김상훈이라고 하는 그 살인범, 그러니까 살인 인질 살해범이죠. 사실은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안산의 김상훈 해갖고 자기 의붓딸을 하고 그 자기 전처의 남편은 아파트에서 죽이고 거기서 이제 있던 전처의 딸, 그러니까 자기 사실은 전처의 딸 둘을 인질로 삼았는데 사실은 그때 한 명은 거기서 죽였죠. 그리고 성범죄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냥 아파트 안에 대치만 했어요. 대치만 한 과정에서 그 안에서 그 딸 중에 하나는 살해당했고 성범죄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인질협상팀이라든가 이 사건을 대체했던 경기지방 경찰청이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저 상황은 대치해서 이거 설득해갖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그 판단 못하느냐? 현장 경찰관들이라든가 아니면 누구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시간을 미루다가 결국은 인질들이 희생되는,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바로 까고 들어가라. 희생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 희생이 생기는 것이 그냥 놔둬도 그 부분에 희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판단을 못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치, 인질 상황에서의 정보 차단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다.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인질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팟캐스트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결과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층 올라가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설득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인질협상팀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전문화된 경우는 드뭅니다. 뭐 경찰 내에 뭐 이모하는 사람이 자기가 우리나라 인질협상 최고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안산 김상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봤을 때 별로 그 능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 사람은 이제 뭐 나왔다고 하던데 현실화되고 실질적인 형태의 인질협상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느냐?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장비는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것이 증명된 게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는 인지협상팀이 투입됐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됐지만 못 막아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어느 선의에서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됐을 경우는 방식을 전환해야 되죠. 시간은 끌면 끌수록 경찰한테 유리할까요? 인질한테, 그러니까 이런 범인들한테 유리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 자살하겠다고 올라간 사람이라고 하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찌르고 자기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미 처벌받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투신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아직 모르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한정없이 기다리다 결국은 아침이 지나서 시간이 바뀌고 그 해가 뜨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감정이 변해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바로 죽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의 어떤 위기협상팀이라든가 인질협상팀이라든가 프로파일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거기까지의 훈련이 저는 안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위기협상팀이라든가 프로파일러들 수준으로 봐서는 그거는 안 돼 있어요.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즉 어떤 전문적인 팀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해서 현실에 바로 써먹지 할 수가 없는, 그건 지역경찰이든 어디든 어느 팀이든 마찬가지. 그냥 허울 좋은 이름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실전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서 하지 않는 한 실제로는 결과 산출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늘 김상훈 사건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설득을 하고 그리고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과감하게 진압을 하든가 아니면은 스나이퍼를 동원해서 저격을 하되 다리 한쪽 저격해서 끌어내리든가 분명 판단점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지금 이 사건의 결정할 수 있는 헤드쿼터가 누구였는지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 이 헤드쿼터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는 사실은 그 헤드쿼터가 별로 판단을 안 했다고 봐요. 실제로 시간을 정해놓고 안 된다 싶으면은 어느 시간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아니면 시야가 미명, 광명 해가 좀 뜨기 시작해,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시야가 그 범인의 시야가 가릴 즈음에 바로 진압한다. 아니면 총을 쏜다, 다리를 쏜다.
이런 작전 자체도 없었다고 좀 봐요. 그냥 기다려보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안 해치고 스스로 올라가서 자살하느냐 안 살아느냐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해하고 자기는 이미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판단을 못하니까. 근데 못한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린 장비라든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저격줄 투입해서 어디 쏜다? 어떻게 한다? 실제로 20층이 고층에 훈련을 해봤겠습니까? 20층보다 더 높은 곳에서 저격을 안 해봤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근접거리에서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형태의 훈련을 했느냐? 훈련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설득하는 거죠. 기다리다가 스스로 떨어져 내리면 지 책임이니까 현장 헤드쿼터는 책임 없다. 글쎄 참 이래서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위기협상팀 프로파일러 무능하다, 뭐 아무것도 뭐 해는 게 없지 않냐.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사건 처리가 된 다음에 또 지들 잘했다고 막 뭐 사건 이렇게 해갖고 무엇인가 그 실패한 걸 통해서 교훈을 얻을 생각을 안 하고 참 걱정입니다. 제가 이 역할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거의 뭐 90% 이상 제 프로파일러들이나 위기협상팀이는 경찰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근데 당신들은 욕을 먹어도 싸요. 왜? 당연히 당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지금 거제 흉기 난동범에 대한 대처는 90% 이상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단했는지 그 담당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오류 보고서, 실패 보고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찰청에서 감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조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 무엇을 다시 또 대비하고 장비라든가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100% 장담하지만 오늘 이 사건 끝난 다음에는 싹 언론으로부터 잊혀집니다. 언론도 신경 안 써요. 지금 뭐 다른 사건들 많은데. 그러니까 경찰들이 계속 배짱으로 계속 이렇게 고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안전이 안 지켜지는 것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특정한 것이 발전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감시를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아쉽고 너무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범인이 죽었다. 그것 때문에 유감스러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그리고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 그랬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겁니다.